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2026년 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예시를 보면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해당 지표는 2026년 주간보호 평가 매뉴얼 안 지표 2번입니다. 아직 확정된 평가 매뉴얼은 아닌 점 참고해 주세요. 평가 기준을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세부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사업 예산, 추진 일정 이렇게 6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 3가지 분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 운영이라는 거는 시설 및 설비 관리, 화재, 소독 등 그리고 기관 내 행사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 제공은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관리는 보수, 복지 제도, 직원 회의, 직원 교육 등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기관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센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운동, 식사, 프로그램 다 제공하고 있고요. 일하는 직원 월급, 복지도 주고 때 되면 교육도 하잖아요. 전부 실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사업계획서에 글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026년 주간보호 사업계획서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목차를 보면 사업 운영 개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금, 주간보호 제공 서비스 내용, 세부 사업 계획, 사업 예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3가지 분야가 모두 이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업 운영 개요입니다. 1번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배경을 설명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사업의 사회적 의의를 기술하면 됩니다. 2번 사업 목표는 우리 센터가 2026년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작성하면 되는데 어르신 기능 상태 호전, 가족 부양 부담 완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사업 대상은 우리 센터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명시하는 건데요. 어르신, 보호자, 직원,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이렇게 4가지로 보통 작성합니다. 원우는 선택사항이고 기관에서 원하는 문구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5번의 기관 정보는 우리 센터의 정보를 작성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6번의 시설 현황. 이것도 도면 보고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7번. 직원 현황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12월에 작성을 많이 하셔서 예시에는 2025년 12월 기준이라고 작성했습니다. 8번 조직도는 센터마다 다를 텐데 저는 한번 이렇게 작성해 봤어요. 우리 기관에 맞는 조직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9번의 업무 분장은 평가상 필수는 아닌데 사업 계획서 자체가 어떻게 1년 동안 운영할지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현재 우리 센터 현황을 알아야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현황부터 업무 분장까지 작성해 봤습니다. 비용은 2026년 수가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밑에 비급여는 우리 센터에서 받는 식재료비, 간식비, 임의용비 등등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3번에 주간보호 제공 서비스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보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서술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급여 제공 기록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뒷장이 있거든요. 뒷장에 명시되어 있는 걸 참고한 겁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분야, 기간 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가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6개의 사업으로 구성해 봤어요. 1번 직원 및 수급자 교육 사업입니다. 직원과 어르신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교양 기간은 교육이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평가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운영 규정 교육,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소아 설비 및 경보 설비 사용 방법 교육,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신규 직원 교육 이렇게 작성했고 몇 번 할 건지 횟수도 다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는 안전관리 교육 8가지와 재난상황 대응 훈련 하는 것으로 계획했어요. 추진 일정은 기관에서 언제 할 건지 정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1번 직원 관리 및 복지 사업입니다. 직원 관련된 업무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월 월급 나가고, 사대보험 나가고, 퇴직 적립하고, 그쵸? 그리고 정기적으로 복지도 제공하고, 직원 회의도 하고 힘든 점 있으면 보충 처리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쭉 열거한 겁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쭉 열거한 다음에 언제 할 건지 추진 일정을 체크하면 끝입니다. 3번 급여 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우리 센터가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나열한 거예요. 주간 보호는 뭘 해드려요? 상담하고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한 다음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운동, 바이탈 체크, 정서 지원 등등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보호자와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실제로 하는 업무를 작성했습니다. 횟수는 평가 매뉴얼상 최소 횟수로 작성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4번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프로그램도 급여 제공 사업에 포함되긴 하는데 주간 보호는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뺐습니다. 신체, 인지, 사회 적응 프로그램 뭐 하는지 작성하면 되고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횟수가 26년부터는 월 1회로 변경되죠. 밑에 가족 지지가 뭐냐면 고시에 나와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평가 매뉴얼에는 없지만 고시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를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 행사, 가을 운동회를 한번 하겠다라고 작성해 봤습니다. 추진 일정은 필수 사항이니까 꼭 작성하시고요. 5번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의료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센터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공할 건지 계획하는 거예요. 센터마다 다양할 텐데 저는 대표적인 2가지만 작성해 봤습니다. 어르신 아프면 병원 가시죠. 의료기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응급이거나 필요할 때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실제로 많이 오시죠. 어르신이 다양한 우리 지역 주민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회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6번 기관 운영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간 보호는 센터 내 물건이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청결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작성한 내용이고요. 소방 점검이나 전문 업체 소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송영하니까 차량 관리 해야겠죠. 그리고 어르신 물품, 사무용품 등 물품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과 화재보험 가입하고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도 필요하고 기타로 공과금, 렌탈료 등도 나가니까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사업계획서에는 세 가지 분야, 기간 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가 필요한데 이걸 세 가지로 나눠도 되고 저처럼 여섯 가지로 나눠도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분야 내용만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사업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추진 일정, 예산 꼭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에는 예산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예산을 마지막에 따로 작성했습니다. 예산을 작성할 때는 각 사업별 안에 예산을 포함해도 되고 저처럼 따로 빼도 되니까 기관에서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세요. 예산은 앞서 사업 계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월급 주기로 계획했으면 당연히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대표님, 시설장님이 생각하는 비용을 예산에 녹여들면 됩니다. 수입의 경우는 현재 우리 센터의 어르신 수를 기반으로 작성하면 되세요. 현재 인원에 딱 맞게 하기보다는 내년에는 목표 어르신 수를 정해 예산을 짜는 게 추후 회계 관리가 편하십니다. 제가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관련된 회계 개정 과목을 넣어 놨거든요.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12월 25일까지 희망이음의 2026년 예산서를 보고할 거잖아요. 그 예산서를 여기에 같이 첨부해 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업계획서가 1년에 한 번 작성하다 보니까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 센터가 하는 업무라는 거 아시겠죠? 어려우시겠지만 예시를 참고해서 우리 센터가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차근차근 작성해 보세요. 예시는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